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8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9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획에 해당하는 부수 마지막으로 향기라는 의미의 향부를 살펴볼 건데요. 향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향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향자가 되겠습니다. 향기라는 의미의 향자가 되겠는데요. 벼 화자 밑에 날일자가 놓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가로할자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향기라는 의미의 향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향기라는 의미의 향자가 되겠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맡았을 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냄새 성분을 얘기합니다. 향수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된 화장품의 일종입니다. 으로 심장 박동이 자주 느껴질 수 있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귀 밑 뒷부분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또는 의상에 아주 살짝 뿌림으로써 자신의 향취를 감추고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밤 상태, 즉 연고 상태의 향을 함유한 것으로 주로 머리 치장에 쓰입니다. 방향제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만든 제품을 얘기합니다. 사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향노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사향노루 안에는 향을 집적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을 따서 모은 것으로 주로 심장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형태의 한약 제제로 사용됩니다.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첨가되는 식품 원료로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주고 음식의 향을 좋게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향미라고 하는 것은 만든 음식의 향과 맛을 뜻하는 거로 풍미를 좋게 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 즉 에피타이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울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향로는 주로 이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도 쓰고 또 통상 이제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옛날 왕궁이라든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분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례 식장에서 고인에게 예의를 표할 때 향을 피웠었죠. 지금은 이제 기독교식 장례 문화가 늘어나면서 흰색 국화꽃을 놓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옛날에는 모두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것을 분향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분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라고 하는 것은 곧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곳을 얘기하죠. 즉 향을 피울 수 있는 곳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교자가 되겠는데요. 서로 사귀다 라는 의미의 교자가 되겠습니다. 의사를 주고받다 라는 의미도 이제 교자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자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다 또는 사귀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교제하다. 그러면 서로 사귀다. 여기서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 애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구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해상 또는 공중을 이송할 수 있는 교통기관을 통해서 사람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문화라든지 또는 기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또는 왕래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원이 전혀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원이 서로 다른 것이 섞이는 것에서 확대돼서 전기, 즉 전류가 1초당 일정 횟수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흐르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품을 그 대가에 맞는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 꼭 물품뿐만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정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안에는 순수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담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물건, 부속품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두 사람 이상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류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단어 처음에 올 때는 유자로 읽게 되겠죠. 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흘러가다 라는 의미의 이 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곱하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류 하면은 특히 액체 상태가 주로 대상이 되고, 이제 기체도 류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체는 이제 류에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유행하면 패션이라든지 또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돌다, 그런 뜻을, 또는 크게 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줄기, 예를 들어서 강이나 내나 이런 거에서 그 물줄기의 근원에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뜻이 이제 확대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상류 계층이라고 하면 돈이 많거나 또는 권력이 많거나 또는 기타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흘러가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의 흐름이 아주 매끄럽고 화려한 것을 얘기합니다. 유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입의 반대죠. 안쪽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유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입하다에 대비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부의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출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대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기 또는 물체가 윗부분으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 또는 물체가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온도가 평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대류는 이제 온도를 높이는 기능을 많이 하죠. 여기서 공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여기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넣고 그 밑에서 가열을 했다. 그러면은 밑에 쪽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물론 이제 따뜻한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찬물이 밑으로 내려옴으로써 밀려 올라가게 되는 구조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물이 데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자 또는 돈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가 돌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이 되면 횡령이 되고, 그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그러나 유용은 좀 속된 표현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발견하는 당시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형사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경미해지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또는 제품을 만든 사람과 또는 그 물건이나 제품을 소비해야 될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류
조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썰물, 그리고 해양 쪽으로 나가는 것은 거꾸로네요. 해양 쪽으로 나가는 것은 썰물, 해안 쪽으로 밀려드는 것은 밀물. 이런 조류뿐만이 아니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바닷물이 계속 흐르죠. 그리고 또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도 흐름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조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